볼까요? 야. 내가 너한테 몇 번 당했어. 절 때리고 경찰이 분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병원 앞에서도 2차 폭행이 있었고요. 그래서 핸드폰까지 다 뺏어갔어. 핸드폰 영상 모든 걸 다 삭제를 한 거예요. 기자님들 것도 지우고. 자, 김복준 의원,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전처 폭행 가해자, 그러니까 전 남편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7일이니까 3일 전이네요. 그렇죠. 오후 2시경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시장 행사장입니다. 여기서 한바탕 이제 저렇게 소란이 일었는데요. 저기를 찾아간 사람은 8년째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40세 되신 부인이에요. 지금 그 인터뷰 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가지고 양육비 지급을 이 전 남편이죠. 전 남편한테 촉구를 하니까 이 전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폭행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머리를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짓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갈 때 저 아내분이 아마 기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악악 소리 낸 사람은 사실 기자예요. 기자가? 예, 기자도 많이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아내와 기자를 폭행을 했고요. 나온 것처럼 법대로 하자 하면 소리 질렀는데 지금 본인이 양육비 지급 안 하는 게 법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무차별 폭행 장면이 지금 그대로 찍혀 있는 상황인데 양육비 달라는 전처를 폭행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 7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60만 원 딱 한 번 줬고요. 지금까지 밀려있는 양육비 계산해보면 약 5,100만 원 정도에 달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만 줬고 그동안은 계속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이 양육비를 안 줬고 7년 전에 딱 한 번 줬고 이거 법대로요? 본인 입대로 법대로 이게 하면 본인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배드파더스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 공개한 것 가지고 사실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형사재판 열렸고 이제 무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에 양육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나서 한 번 지급하고 지금까지 안 줬으니까 5천만 원 이상 밀린 상황인데요. 사실 양육비 미지급되면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 복제도 굉장히 이제 심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생활 영위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양육비 이행 관련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데 여기서 무려 8가지의 그러니까 사실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안 주면 이행명령 청구를 하죠. 양육비 내놔라. 그래도 아니면 채권 추심 관련된 소송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재산이 없어서 그러면은 받을 길 없으니까 당신 재산 있는 거 다 공개라 해서 재산 명시 신청까지 다 했는데 하나 주지 않았고요. 사실 우리 양육비 달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재가 감시처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흘 동안 심지어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대로 본인은 하라고 하는데 판결을 따르지 않고 또 법대로 하라면서 이 전처를 지금 폭행했어요. 이 전 남편의 은행 불치.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처만 폭행한 게 아니라 문제는 해당 기자도 폭행을 좀 심하게 당해서 손가락뼈가 좀 골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고 또 기자의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귀를 기자의 표현으로 하면 뜯으려고 했다 그런데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제 귀를 잡아 뜯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또 2차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 폭행 현장 이후에 이제 이 둘이 병원에 가는데 나중에 병원까지 찾아와서 또 폭행을 이 남성이 가했다라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안 되는 법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또 다른 이제 범죄를 어쩌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요. 또 당시 모습이 촬영된 영상도 있는데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쌍방폭행 맞습니까? 입증 가능합니까? 알 수 없죠, 아직은. 아직 알 수 없죠. 네네. 물론 이 30대 남성이 전처 또 기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사실은 입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0대 남성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주장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이 증거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될 것인지 여부를 현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이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일방적인 폭행만 있었을 뿐인데 이 일이 끝난 후에 뭔가 책임을 상대방 측에게도 돌리고 싶어서 네. 거짓 주장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지, 특히 이 전 남편 이혼 소송 당시에도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수차례 폭행을 행사해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있었던 폭행이 처음이거나 이번 폭행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상습 폭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다 보니까 법대로 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법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자신이 최근에 유명했던 판례 배드 파더스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 저희가 배드 파더스 내용 뭐 전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이거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도 될 수 있죠. 비양육권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이 부모의 얼굴이나 그러니까 일종의 신상 공개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 폭행에 가담한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었는데 배심원 전원 일치로 여기에 이 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가 그대로 이걸 받아들여서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죠. 그렇죠. 예. 자, 백성훈 변호사, 이 전처가 이 양육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있었는데 이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까? 그 전 남편에게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구조를 보면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없는 돈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모가 실질적으로 80%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입법례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형사처벌하자는 얘기들도 좀 있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 부모 쪽에서 법정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하나하나 다 밟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단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그 다른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논의되고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받을 실효성 있는 지금 법적 지금 그 규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복준 의원님, 지금 폭행 혐의가 전처에게 인정이 된다 하면 양육비를 좀 받기가 좋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폭행한 부분, 뭐 기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다쳤다고 하고 손가락이 골절됐다고 그러면 적어도 4주에서 6주 이상은 날 거예요. 거기에다 아내 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폭행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때 아무래도 본인이 합의하려면 밀린 양육비를 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꾸 쌍방 폭행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내 되시는 분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남편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거고요. 그 사람의 포악성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기자를 같이 동행해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내가 같이 남편하고 대등하게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 아동 이 관련돼 가지고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그렇답니다. 아내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아내에 대한 감정은 별개로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에 대한 거를 챙기지 않는 옹졸함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아동 관련돼서는 그 양육비 안 주는 거는 아동 유기라든지 방임행위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입법 조치에서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민사로 가면은요, 쉽게 일반인이 민사 절차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기간도